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2배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은 순양함을 8척이나 만들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미 노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조선소 인력이 2차 세계대전 때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조선소에선 100만 명 넘는 인력을 고용했는데 1980년대 이후로는 조선업 종사자가 20만 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조선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자 미 해군은 최근 앞으로 30년간 군함 364척 구매에 약 1,600조 원을 들이기로 한 데 이어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 법도 60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한 시점에 미 해군성의 펠란 장관이 한국 조선업의 핵심 두 곳을 방문해 한국 조선사들의 역량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미 해군성은 미국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해군의 행정, 예산, 장비 획득 등의 업무 담당인데요. 이런 핵심 부서의 장관이 한국의 조선소를, 그것도 지난해 카를로스 델토로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큼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 조선사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을 찾은 미 해군성 펠란 장관은 미 해군이 한국과 협력하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말까지 해 한국의 미 방산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더구나 최근 해외 군사 매체들이 연이어 지금까지 한국으로서는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미국 방산시장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지스 구축함 분야에서부터 한국의 문호를 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미 해군성의 펠란 장관이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울산조선소와 거제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펠란 장관은 두 회사의 최고 경영진을 만나 한국조선의 기술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를 위해선 한국 또는 일본 우방국가와 조선업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펠란 장관이 부랴부랴 한국 조선사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번 방한 일정에 앞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펠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때마다 조선이라며 계속 강조한다. 지난 20일에도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색다른 관점에서 조선업 부활을 꾀하라는 취지로 나를 해군성 장관 자리에 앉힌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조선업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는가를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찾은 미 해군성의 펠란 장관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특수선, 즉 군함야드를 중점으로 둘러보고 갔다는 후문입니다. 그는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대한민국 해군의 지난해 11월 인도한 최신 국산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에 직접 승선해 함장으로부터 정조대왕함의 성능과 첨단작전 능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펠란 장관은 올해 말 진수를 앞두고 있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이번함, 다산 정약용함을 비롯한 주요 함정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후 펠란 장관은 하나오션 거제조선소에서는 함정 유지, 보수, 정비를 진행 중인 6호함을 주의 깊게 둘러봤습니다. 미 해군 7함대의 급유함인 6호함은 지난해 11월 하나오션이 수주한 미 해군 MRO 함정으로 수리를 마치고 다음 달 출항 예정입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하나오션 거제조선소를 둘러본 이후 펠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조선소와 미 해군이 협력한다면 미 함정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미 해군과 한국 해양산업의 관계는 선박 정비를 넘어 양국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펠란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의 의지와 위기 때에 동맹국들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과 3국이 함께하면 단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함 건조 능력과 속도에 있어서 중국에 계속 밀리고 있던 미국은 한국에 손을 내밀었고, 한국으로서는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미국 방산시장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지스 구축함 분야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스 전투함 체계는 미 해군 및 동맹국 수상전투함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통합 해군 무기체계입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사격 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는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같은 차세대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미 해군의 핵심적인 전투자산일 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법으로 미 해군의 함정이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해도 이지스 구축함을 미국 밖에서 대신 건조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조선 산업을 탄탄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미국의 법률들이 미 해군 내부의 위험 회피나 관료주의적 조달 절차와 맞물리면서 건조 비용 증가와 생산 능력 제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자 미국도 서서히 손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협력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조선업에서 한국의 협력 의지를 전하고 조선업을 상호 품목관세 협상 카드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소 주변에는 철강, 엔진 등 필수품을 공급할 공급망뿐 아니라 효율을 위해 굳이 조선소가 만들지 않아도 될 부품을 쉽게 조달할 업체 등 포괄적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업은 이런 생태계 전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최대 방산조선소 헌팅턴 잉걸스와 건조 생산 효율을 높이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대표 방산 기자재 업체와도 현지 공급망 협력 MOU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을 보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이지스 구축함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 전략 수정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해외 매체들의 보도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라시아 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54년까지 함대 규모를 381척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 해군은 364척의 신규 함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매년 12척의 신형 전투함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국내 조선산업 수준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전투함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과 탄탄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해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 4월 11일자 기사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4월 11일자 기사에서 시대가 변했다. 미 해군도 이제는 메이드 코리아 이지스 구축함 구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기사를 게재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기사 요약입니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조선소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헌팅턴 잉글스 인더스트리이지만 두 회사 모두 미 해군이 구하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최소 3척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연간 건조량은 약 1.6척에서 1.8척에 불과하다.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조선산업을 탄탄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률들은 건조비용 증가와 생산능력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존스법 등 미국 내에서만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해놓은 법들 때문에 미국 국내 조선소 숫자의 감소와 인력 감축은 계속 이어졌고 관련 인력은 1960년 약 5만 명에서 오늘날 1만 명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군함 한 척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전투함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는 2년에서 3년 정도 지연되었고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그램은 예정보다 5년이나 지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인력 부족, 관료주의적 비효율성, 그리고 미 해군 내부의 위험 회피적 문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미국 내 전투함 생산량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셜미디어 및 국방 관련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지스 구축함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조선소, 특히 대한민국 및 일본 조선소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처럼 아미 레커그니션의 보도 내용도 그렇고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추론해봤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 조선업계와 협력하여 미 해군이 사용할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협상에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협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